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 중이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이란 우선 그 태생이 이더리움입니다. 2015년 7월 30일 만들어졌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운영하는 오픈소스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인 암호화폐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2016년 하나의 버그로 인해 이더리움은 둘로 갈라지게 되며 그 명칭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역할은 버추어 머신에서 실행되는 트랜잭션 기반으로 상태 전환을 통해 나카모토 컨센서스의 수정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공간 메커니즘으로 작업 증명 방식이며 기능적으로 이더리움과 같지만 발행 한도액과 감면 기간이 다릅니다. 2019년 10월부터 채굴 보상은 500만 블록마다 20%씩 감소하게 되어 희소성 가치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블록 생성 시간도 비트코인과 비교시 40배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이더리움이 둘로 갈라진 이유를 알아보면 더 다오라는 프로젝트 버그 사건 때문입니다. 다오란 블록체인 탈중앙화를 반영한 탈중앙 자율 조직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분산화된 자율 조직 형태가 가능하도록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다오는 코드상의 버그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스마트 계약에 포함되어 변경이 불가능했으며 2016년 6월 17일 이더리움 환전에서 발생되는 취약점을 노린 해킹 공격이 가해져 약 360만 개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해킹당한 이더리움은 다오 규정상 27일간 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도난당한 이더리움을 회수해보려고도 했으나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투표를 통해서 한 달 뒤인 7월 20일 하드포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드포크란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어느 한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변경되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게임에서 무한 아이템 및 돈 복사와 같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문제가 발생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는 롤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중앙화는 코드의 법칙이며 불변함을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 잘못된 일이라지만 그 일부를 없애고 새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변성을 조작한 탈중앙화에 대한 이념에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오류 자체도 탈중앙화 일부로 인식하고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더리움은 두 개의 사상으로 나뉘게 되며 기존 형태를 이어가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하드포크하여 새로 시작된 현재의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개발 형태와 그 규모 면에서는 저 역시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중간에 포크하여 새로 만들어진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완벽한 탈중앙화에 대한 이념을 잘못된 실수로 그 세상을 깨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또다시 다오와 같은 사건들이 없으리란 법도 없기에 그때마다 숨기고 없앨 수는 없듯이 기본적 이념은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도 2020년도 3번의 51% 해시 점령을 당한 적이 있기에 이 또한 탈중앙화에 위배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중 그래도 누가 더 탈중앙화 사상에 맞다고 보시나요? 해당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총 공급량은 2억 3천만 개이며 이 중 일반 시중에 풀리는 양은 약 2억 1천만 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D앱, 사물 인터넷, 가치 저장 수단과 분산형 거버넌스라는 혜택을 제공해 제3자의 개입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을 중개인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집행되어야 할 결과물이 제공되었거나 반대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계약이 승인 또는 무효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역들은 분산 원장을 통해 블록체인화하여 여러 곳에 다중 보관되는 방식이라
그 결과에 대한 과정을 숨기거나 위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공정한 계약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차별된 기능을 가지기 위해 사물 인터넷 플랫폼도 적용할 수 있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사물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좀 더 생산적인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엄청난 투자의 기회는 이 사물 인터넷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수치 결과는 2025년까지 약 4조에서 11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4,500조에서 1경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아마존, IBM, AT&T, 보쉬, 시스코, 델, 구글 등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수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할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우선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알아가다 보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일자리 감소와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물과 데이터 간에 스마트 계약이 연결된 접촉으로 더 높은 기술력을 갖게 된다면 중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언제쯤 진행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무한한 잠재력의 진정한 원동력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20억 개의 사물 인터넷이 연결 장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의 스피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산업은 인공지능과 5G 네트워크, 빅데이터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IT 기술이며 그 영향력은 스마트홈,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산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근거로는 CNBC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딥러닝의 최선두에 위치한 오픈 AI CEO인 샘 엘트먼은 21년 기준으로 5년 내에 법률과 의학에 관해 AI가 조언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이후부터 AI가 창출하는 부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샘 엘트먼은 일전 소개한 영상인 스텔라 루멘의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위 내용들로 예측을 해보면 25년 이후부터 AI 성장으로 사물 인터넷의 상승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치 인정도 그때부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그레이스케일에서 투자하는 이유라고 짜맞춰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엄청난 투자의 기회는 이 사물 인터넷에 있다는 그레이스케일의 보고서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에 심전도나 혈압 등 건강에서도 웨어러블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고 앞으로 호흡을 통해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기술까지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도 연결이 가능하며 이외에 재고 관리나 유통, 회계, 교육을 비롯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여기에서 투자자로서 체크해야 할 것은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개발 직원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다룬 현실 데이터를 블록체인화하기 위해서는 오라클이 중요하며 가장 최선두에 있는 체인링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둘의 관계는 20년 초 파트너십을 맺은 관계이기도 하며 현실 데이터를 가져옴에 있어 왜 오라클이 중요한지 시간이 되시면 체인링크 영상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왜 대량으로 모아가는지 좀 정확한 정보가 없었는데요. 리포트와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그 궁금증의 일부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의 치산성이 좋기에 대부분이 이더리움의 최후를 선호하지만 조만간 7월에 있을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많은 채굴자들은 자연스레 더 나은 수익을 위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전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등으로 채굴량이 2배 이상 늘긴 했지만 이더리움이 업데이트로 인해 이더리움 클래식의 최대 불안 요소였던 51% 공격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것 같으며 여기에 맞춰 7월 21일 보안 업데이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작업 증명 방식에서 독보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이 될 것이며 무제한 발행이 아닌 비트코인과 같은 한정된 수량으로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클래식 측에서는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대부분 암호화폐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4개의 지분 구조가 존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점유율은 50%, 25%, 12.5%, 6.2%가 될 것이며 비중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시장 전체의 지분율을 가지지만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업데이트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결과로 향후 10년 내에 25%의 지분율을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치는 향후 10년 평균 예상 물가 상승률이 2.17%라고 가정했을 때 약 12조 달러의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코인 하나당 790만원 정도이니 지금의 158배 상승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클에서 말하는 내용이니 그 결과는 시간만이 증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가치 저장 수단과 인터넷의 모바일이 OS 시장 등을 반영해 계산한 수치라고 합니다. 투자에서도 그레이스케일에 이어 최근 DCG 그룹에서도 이더리움 클래식의 신탁 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그레이스케일은 지원금을 2년 연장해 21년 말까지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에 추가 자금을 지원키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보유량도 현재로서는 다른 코인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이 반영되면서 인정받는 가상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직까지는 투기성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과 다른 확실한 기술력을 사회 전반에 반영시키는 노력과 보여줄 수 있는 그 결과물이 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암호화 기술인 영지식 기반인 지켓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익명성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재미삼아 다뤄보는데요. 왼쪽 이미지는 1988년경 이코노미스 잡지에 올라온 내용의 이미지입니다. 30년 후에 전 세계의 부유층과 일부 빈곤층에서 화폐를 버리고 하나의 통화를 사용할 것이며 이 통화는 오늘날 국가의 화폐보다 더 편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오른쪽 새가 피닉스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날개와 꼬리가 색이 채워지지 않은 걸로 봐서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채워지면서 완전한 피닉스를 갖추게 되면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까 뇌피셜을 돌려봤습니다. 이 왼쪽의 피닉스에 대해 조사를 열심히 해보고 있기에 추후 관련 영상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은 이더리움 클래식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